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반응해 드리진 못하지만 요새도 오래된 영상들 그리고 최근 영상들에도 감사 인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덕분에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5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크릿을 할 때 책을 봐도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라고 의견이 갈리는데요. 매직램프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론을 공부하고 그 후에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응용을 하게 되잖아요. 시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내 생각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싶은 소망 자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하는 시험 성적이라던가 스포츠 같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따내야만 하는 종류라던가 그런 것들은 나의 경쟁자들은 공부 또는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띵가띵가 놀고 있다고 하면 나의 생각이 내가 완벽하게 저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현실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는데 소망을 이루는 상상 몇 번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복권 자체를 누군가가 주도로 끌어당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는 내 손으로 매주 사는 편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기가 수월하겠죠. 여기서 하는 행동의 의미는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꼭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좀 더 집중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일치, 집중, 맞추기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 생각은 모두 에너지고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향해서 일치할 때 빠른 속도로 원하는 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키 크는 시크릿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질문을 봐도 시크릿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어도 약간 초심자에 해당되는 분이실 것 같아요. 사실 키 크는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을 처음 알게 되거나 알았어도 잘 모르는 초심자분들이 실행하시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답답하셔서 울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키 크는 시크릿 사례에 해당되셨던 분은 일단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이셨는데 그런 명문대에서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 비판적인 이성을 과학적 접근들을 통해서 납득시키고 그 이후에 계속 키가 큰 현실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꾸 의심하게 되고 비판적인 이성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가 큰 현실에 집중을 하려다가도 자꾸 그렇지 못한 현실로 되돌아와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키 크는 시크릿이 정말 본인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을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 같다면 아주 쉬운 것부터 시도해서 성공하고 난 뒤에 키 크는 시크릿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시크릿들을 이뤘지만 중요성이 크고 일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크릿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굳이 제가 어떤 틀을 제시해드리자면 일단 내가 원하는 키를 170이면 170, 180이면 180 하나를 정해놓고 확언을 하루에 10,000번씩 하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주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은 내 키를 쟀을 때 원하는 키가 나오는 장면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상상하시기 전에 심호흡을 하시면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나의 키가 170인 나를 본다 라고 되뇌이면서 하루에 2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걸 3개월 정도 해보세요.
근데 시크릿에 대한 믿음이 잘 형성되지 않은 분이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쉬운 것부터 해보셔서 믿음을 쌓는 법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보통 방법 자체를 제시해드리는 편은 아닌데 이벤트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 제가 키가 크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라면 저런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끌어당김으로 주변 다른 사람들의 상황까지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친구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동생이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나의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크릿은 내가 보는 현실을 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여성분이 자신의 시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서 실제로 시어머니가 재혼하게 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의 경험이든 타인의 경험이든 어떤 장면을 바라보는 관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스포츠 관람 같은 걸 할 때 내가 보면 져, 내가 보면 이겨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말들도 어떤 장면을 볼 거라고 기대하는 관찰자의 시점이 한 명분이 더 못해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보통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크릿 사례들이 많을 뿐이지 사실 원하는 타인의 모습을 보는 것도 결국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짝사랑 시크릿을 하고 있어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이상형의 얼굴의 타인으로 심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상화를 해도 제 기분만 좋으면 상관없을까요? 램프님도 연인 시크릿을 성공했다 하고 확신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앞선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치에 집중 맞추기 같은 어떤 에너지에 집중을 하는 게 시크릿을 빠르게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떤 사람과 꼭 이루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심상화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참고하셔야 할 건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고 얼굴도 떠올리기 싫다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플러스 방향이 아닌 마이너스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연애 시크릿을 하던 아니면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연애 시크릿을 하던 기분 좋은 뭔가 사랑에 빠진 듯한 진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진동에 맞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짝사랑 시크릿을 할 때 더 난이도가 높고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상황을 하나로 특정해서 에너지를 일치 집중시키는 거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은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있는 감정 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선택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됐을 때 그 만족감, 설렘, 행복감 같은 것을 원하는 거지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 속의 어떤 탑스타, 공유라고 해봅시다. 공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유와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곤 1도 없어 보이면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공유보다 잘생기지 않아도 공유처럼 키가 크지 않아도 공유처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그 비슷한 감정, 사랑이죠.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진동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짝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좀 더 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고백을 받아서 사귀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의 경우에는 연인 시크릿으로 무엇을 이루어낸 적도 있고 또 생각들이 잘 통제가 안 돼서 힘들어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연습을 하고 배우는 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둔 대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런 생각을 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인과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바라는 게 많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명상도 하시나요? 심상을 명상 중에 하시나요? 일단 바라는 게 많을 땐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기분 좋은 진동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 기분 좋은 진동을 하루 종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틈틈이 생각하다 보면 가장 이루어지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내가 기분 좋은 진동을 느낄 때 내 현실들이 그 기분과 비슷한 기분을 느끼게 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명상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방법에 구애받지는 않는 편이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행동이면 뭐든 하는 편이에요. 심상을 할 때는 일단 심호흡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기분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이후에 확원 또는 심상화 뭐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이루어진 상황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심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어떤 것이든 본인이 가장 기분 좋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면 꼭 어떤 방법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해주신 댓글들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중간에 질문자님께서 삭제를 하신 건지 유튜브 자체에서 삭제 처리가 된 건지 아무튼 사라진 댓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이는 댓글들에는 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답변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의 말을 10번 듣는 것보다 스스로 직접 생각하고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 지식은 너무 휘발성이에요. 난 이제 다 깨달은 것 같아. 어떤 저항도 없이 시크릿이 가능한 것 같아 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저항이 생기고 저도 그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저와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과정의 행복과 소망 실현의 선순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